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개미가 지난 4일 이란 혁명 수비대에 억류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왜 한국의 선박을 강제로 납포한 것일까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당국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며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다. 네, 지극히 기술적인 사안이며 환경 오염의 원인이라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이란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위법 사안, 특히 해양 환경 오염에 민감하다며 이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언론들도 관련해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개미가 그레이터 툰부 섬에서 10일 떨어진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 혁명수비대가 납포 전 경고했음에도 한국 선박은 항행을 계속했다. 이란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일까요? 우선 한국해미오의 선사인 DM시핑은 해양 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주변에 배가 엄청나게 많아서 만약 해양 오염을 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해미오의 정밀 검사 시기는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또한 물을 버리는 곳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나포 해역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나포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으로 공해상이었습니다. 네, 이란은 자신들의 영해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납포한 것입니다.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해협 봉쇄를 위협했고 여러 차례 선박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환경 오염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간 얼어붙었던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영 언론 알자지라는 한국의 이란에 대한 계좌 동결을 유조선 납포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억류 소식을 전한 알자지라는 한국 고위 외교부 관리가 원유 수출 대금 동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측은 한국 외교부의 방문이 조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데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납포는 인질 개념에 가까운 듯합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를 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2차적 제재 등의 우려로 제재를 함께 이행하고 있죠. 이에 따라 이란과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한국 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7월 한국이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5,700억 원을 묶어놓고 있다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사실 제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과 이란은 꽤 절친한 나라였습니다. 그 증거로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와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970년대 당시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헌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통해서 중동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란 석유가 한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적인 명분으로 지난해 5월 50만 달러의 의약품을 이란에 수출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란의 납포 행위에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외교부에서 이란을 향해 선원의 안전 확인과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외교 절차이죠. 만약 이란이 계속해서 버티면 국제사회의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나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5일부터 임무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무스카트 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캐미오가 이란에 납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최영함은 최정예 특수부대 UDT로 구성된 전문 검색대와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함은 한국의 부대 중 가장 유명한데요. 육진으로 첫 파병 임무 수행을 할 당시인 2011년 1월 20일에는 해적에 피랍된 3호 주엘리오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습니다.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죠. 그해 4월 21일에는 한진 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선박이 이란에 납포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란의 정규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상황이 다릅니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 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납포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국무부도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을 향해 즉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당 유조선을 즉각 풀어줘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버텨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이야기겠죠? 한편 미국 역시 군사적인 움직임을 함께 보였습니다. 걸프 해역에 주둔하다 본토 복귀 명령을 내렸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해당 해역에 계속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향한 이란의 위협으로 인해 니미츠호의 일상적인 이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니미츠호는 중부사령부 작전 지역에 머물 것이다. 이는 니미츠호 본토 복귀 명령을 공개한 지 사흘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샘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일주기를 맞아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미 시위가 벌어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움직임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란은 오랫동안 사태를 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한국도 단호한 태도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키트와 개인용 방호용품 생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고젠바이오텍과 시젠 등 바이오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문제도 한국 정부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마스크 등 의료용 장비들을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경제부 장관은 이날 한국통상산업부의 유명희 통상본부장과 코로나19 진단키트와 PPE 생산을 포함한 잠재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화상회의에 참가했다. 아이를란가 장관은 한국의 생명공학회사 고젠바이오텍과 시즌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원료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원료를 가지고 PPE 생산에 협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를란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50만 달러 상당의 현물 지원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것은 코로나19과의 싸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의 바리로 라하달리아 회장은 업계가 의료 및 보호 장비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료용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우리는 산업계, 공장, 국유기업 간의 조정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PT가 인도네시아와 웨스트자바에서 운영 중인 5개의 한국 섬유회사 간의 컨소시엄은 지난주 50만 개의 PPE를 생산해 인도네시아 각지로 보내졌다. LG전자도 인도네시아에 5만 개의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를 배송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PPE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PPE를 제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체 PPE 생산이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5월 초까지 35개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한 달에 약 1,830만 개의 PPE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등 12개국 장관 공동선언 기업인 필수여행 허용 독려. 한국 등 12개국 외교장관들이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여행을 허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밤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12개 국가 외교장관들이 90분간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필수적 글로벌 연계 유지에 관한 코로나19 장관급 국제협의그룹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선언은 글로벌 경제, 무역, 여행에 대한 혼란 완화, 백신, 치료제 개발 등 국제적 보건 대응 공조, 모범 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기업인의 이동 등 필수적인 여행을 허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외교부의 설명을 보면 이날 전화협의에서 강 장관은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4.16 국회의원 총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했고 현재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조건과 준비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경제활동 정상화의 기본 전제 조건은 진단, 추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의료, 방역체계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역별, 업종별로 중요도, 위험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조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화협의에는 한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터키, 영국 등 12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했다. 외교장관들이 모범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자, 다자적으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니 투자총장, 현대차 건설 현장, 한국 봉제업체 방문 지원 약속.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총장이 17일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과 자카르타 북부 한인 봉제업체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바흐릴 총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 때문에 현대차 공장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인 봉제 업체들이 계속 공장을 가동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흐릴 총장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외곽 서부 자바주 부카시군의 건설 현장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현대차는 완성차 공장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집기로 하고 작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 인력 1,300명이 현장 인근 숙소에서 생활하며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바흐릴 청장에게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잘 수가 없으니 공단 내 숙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지만 공사 진행에 따라
한국에서 180명의 현대차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발급 협조를 구했습니다. 바흐릴 총장은 현대차 공장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양국 간 현안이고 두 나라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코로나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총장은 이날 현장 방문해 배석한 경찰서장 등 공무원들에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비자 발급 문제도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일이기에 이민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흐릴 총장은 현대차 건설 현장에 이어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섬유 산업 기지인 KBAN공단 내 한인 봉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제2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소속 한인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봉제 공장의 작업대와 재봉틀이 고정된 경우 작업자 간 거리를 1m까지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바흐릴 총장은 간담회에 배석한 자카르타 북부시장과 노동청, 산업부 책임자에게 봉제 생산 현장의 특성상 1m 거리를 원칙대로 지키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75cm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며 현장 특성을 배려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봉제 업체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간에 플라스틱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점검 등 예방 조치를 하고 있으며 예방 거리 확보를 위해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한 곳